안녕하십니까. 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성과 발표를 맡게 된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김당비입니다. 저희 호산대학교에서는 HSU 보건통합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과정은 경상북도 지역 내 의료 헬스케어 산업체에서 수요하고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여 학과로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1학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호산대학교의 5대 핵심 역량 중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개설된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통합교육과정의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건통합교육 기초과정이고, 두 번째는 보건통합교육 심화, 세 번째 단계는 임상 보건통합교육입니다. 먼저 보건통합교육 기초과정은 교양교과목으로 1학점입니다. 학습 내용은 보건의료 전문직의 기본 태도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함량이 주된 목적이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캠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인 보건통합교육 심화 과정은 전공 교과목으로 1학점입니다. 학습 내용은 직종 간 역할 및 기능 이해와 직군별 필수 전공 역량 교류 체험이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사체 해부학 실습 참여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임상보건통합교육은 전공 교과목으로 2학점이며 학습 내용은 임상 현장에서 직군 간 관계 이해 및 현장 실습을 통한 문제 해결 역량 함량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의료 헬스케어 통합교육 연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통합교육 기초과정 중 비교과 프로그램인 아이스 브레이킹 캠프입니다. 먼저 2024년 5월 경주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성격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법과 조별 팀플레이를 통하여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을 초빙하여 각 직군에 대해서 소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간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고, 타 학과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며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의 보건통합교육 과정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통합교육 기초과정입니다. 2024년 1학기 교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의 프로그램은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에 대한 역할 이해와 노인 및 장애 체험을 통한 팀활동, 팀미션 수행을 통한 협업활동, 임상 상황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발표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는 I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 직군별로 소개를 해주셨고, 임상 현장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팀별로 말 건네주기 게임과 저기 위에 보시면 하얀색 점이 마시멜로인데요.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면을 이용하여서 타워 탑쌓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신뢰감이 형성되고 협업할 수 있고,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팀별로 다들 상의한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군별로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나타낸 종이에 각 직군별 기억나는 메시지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아, 좀 힘들다, 할 일이 많다 등이 있었고, 방사선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숨 참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기 바사삭, 힘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직군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임신부 및 장애 체험을 하였습니다. 팀별로 노인 체험복, 산모 체험복, 장애 체험복을 입고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요. 이때 저희는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어떤 친구는 이걸 촬영하면서 편집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중간에 안대를 끼고 시각장애를 체험해 보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계단과 경사로를 걸어 다니며
사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했던 활동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밀접한 라포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팀원들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팀원들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며 그중 편마비를 체험하고 있는 친구가 지팡이로 제 발 앞을 툭툭 치며 제가 갈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임상 현장에 나아갔을 때 저희가 환자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더 좋은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기반 팀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할극을 준비하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우리 팀원 간에 방사선과 물리치료학과, 간호과가 함께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이 환자분께 어떤 치료와 진단을 해야 될지 서로 대화를 깊게 나누었습니다. 이때 저는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우리 각각의 부서가 꼭 필요 불가결한 파트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보건통합교육 기초과정을 통하여서 이론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과 팀별 게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업하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수업이 즐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통합교육 심화과정입니다. 2024년 2학기 각 학과 실습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방사선과에서는 X선 영상 촬영 실습실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X선의 원리와 인체 팬텀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초음파 영상 촬영 실습실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인체 해부도를 보여주면서 위치나 크기, 기능에 대하여서 더 설명을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지만 간호학과에서 그저 설명하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때 초음파를 직접 촬영하며 실습하며 영상을 분석할 수 있어서 방사선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치료학과 실습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슬링에 대하여서 개념을 듣고 슬링을 적용해보며 슬링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치료학과 하면 도수치료, 전기치료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보건통합교육 기초과정 때 벤다이어그램에 적은 것 중에 도수치료, 전기치료 이 정도밖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습을 통하여서 저는 물리치료학과는 도수치료나 전기치료를 뛰어넘어 운동의 영역까지 확장되었고 정말 무궁무진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사전 테스트를 통해 슬링 운동을 할 환자를 정하고 슬링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때 슬링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잘 분석하여 친구가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운동을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슬링에 대하여서 배우며 사후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사후 테스트 때는 사전 테스트 때보다 훨 나아진 결과를 보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호학과 실습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맥주사에 대하여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는 모두 다 1학년이기 때문에 간호학과 친구들도 이번 정맥주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학과이기도 해서 저도 이번 학과, 지금의 그 간호학과 수업은 정말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우리도 실습을 시작해보면서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주사를 잡으니 손이 너무 떨리고 이거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지? 어떡하지? 어떤 순서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 실습이지만 바로 성공을 하게 되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잘 해낼 수 있도록 저 또한 옆에서 같이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조언해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강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나를 살릴 순 없지만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 모두가 사뭇 진지하게 이번 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난 후에 이제 실습을 진행하는데 앞에 놓여있는 심정지 환자 모형을 보면서 저는 이 환자의 모형이 마치 저희 가족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꼭 살리고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옆에 있는 친구와 계속해서 롤플레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이 사실 체력적으로 모든 실습한 것 중에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힘든 게 보이지만 웃으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실습을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옆에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아기 모형을 들고 있는데요. 아기가 음식을 잘못 삼키게 되거나 사탕을 잘못 삼키게 되면은 어떻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하여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임상 현장에서 되게 많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치료학과에서 노인 환자 치료를 위해서 물리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인 환자는 기능장애나 혹은 여러 가지로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선의 원리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 말하는 주의사항은 방사선이 단순히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던 방사선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대학교 보건통합교육과정은 보건, 간호 계열 간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보건통합교육과정을 수행하면서 팀 활동 중에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고 우리 안에 협업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친구가 잘 지지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솔해주고 이끌어주면서 우리 안에 협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계열 다른 전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직업의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 윤리의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보건통합교육 과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 협력, 문제 해결 등을 갖춘 현장 적합형 인재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음 학기에는 임상보건통합교육이 있는데요. 임상 현장에서 직군 간 관계 이해와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양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임상 역량을 획득하여서 나중에 해외 의료 헬스케어 통합 연수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설레었고 언제나 기대감이 있었던 보건통합교육 과정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